자, 퍼블릭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버를 다시 프로덕션 모드로 한 다음에 여기서 레이스란다. 호스트 3000 그러면은 에러가 나요. 무슨 에러가 났느냐 하면은 이놈이 아닌가? 다른 놈인가? 뭐지? 아닌데? 자, 이 에러는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인덱스 HTML 파일 루트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했던 경험이 있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포스트가 지금 만들어졌나 모르겠다. 포스트가 없네. 일단 포트 타이틀 하고 그다음에 마이그레이트 안 했죠. 이 마이그레이트 됐고 다시 한번 프로덕션 모드로 그 마이그레이트를 프로덕션 안 했죠. 실행이 될 거예요. 이게 레이스 자, 이때 마이그레이트 할 때는요, 이렇게 레일스 언더바 엠버에서 대문자로 레일스 언더바 엠버에서 프로덕션을 써줘야지 프로덕션 모드의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트 합니다. 자, 마이그레이트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레일스 서버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거를 실행하면은 되죠. 근데 루트가 지금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루트를 한번 해보면 에러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루트를 라우스 파일을 들어가서 루트를 지정해 놓겠습니다. 루트를 포스트 인덱스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를 하면은 그죠? 인덱스 루트가 에러 없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스타일 시트를 보면 소스를 보면 빨갛게 표시 나오죠. 이렇게 지금 어플리케이션 JS나 어플리케이션 CSS 파일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스타일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 태그가 요 놈이 지금 H1이죠. H1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일 시스에서 H1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강렬하게 빨간색 컬. 한 다음에 해도 반영이 안 되고 계속 이 CS 파일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퍼블릭 디렉토리에 에셋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미리 레이크 에셋에서 프리컴파일 해주면 지금 보는 메시지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퍼블릭의 에셋 디렉토리에 어플리케이션 해시 값과 JS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CSS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요 사이사이에 해시 값이 들어가는 거는 이게 이제 컴파일 할 때마다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에셋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보시면 JS 파일, CSS 파일, JSON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이 manifest JSON 파일은 그 asset 디렉토리에 있는 application JS와 application.css 파일이 manifest 파일이라고 해요. 그 파일에 있는 목록들을 여기에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컴파일된 JS 파일이나 CS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JS 파일에. 근데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JS, CS 파일이 컴파일돼서 합쳐지고 그래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여기 보면 GZ 압축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크기도 줄여주고 그리고 불필요한 공간, 화이트 스페이스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 JS 파일 보면요. 압축은 안 됐어요. 그죠? 미니마이즈가 안 했어요. 미니마이즈가 안 된 것은 옵션 중에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nvironment 환경에 production.rb 파일 보면 여기에 이제 미니마이즈 옵션이 꺼져 있을 거예요. asset 컴파일이 false가 되어 있네요. 이게 아니라 어디죠? 컴프레션. 이게 어디서 있는데 내가 테스트를 했는데 어디서 옵션이 있더라? 스태틱스 컴파일 바이 테스트 트루 어디 있지? 저 옵션이 있어요. 지금 못 찾겠네요. 지금 그 미니마이즈 하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주면 되는데 일단 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리컴파일은 프로덕션 모드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고 카피스탄으로 배포할 때도 프리컴파일 단계가 배포 단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컴파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프리컴파일.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크린. 에셋 스크린, 에셋 스크로버, 에셋 인바이러먼트가 있는데, 자, 에셋 스크린은 여러분 그 짐작하겠죠? 에셋을 퍼블릭 디렉토리는 에셋을 지워주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크로버라는 게 생겼어요. 크로버가 4부터 생겼는지 그 전에는 크로버라는 명령 못 봤는데 레일스 4에 도입이 된 건지 크린과 크로버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전에 크린이라는 명령이 크로버라는 명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에셋 디렉토리의 퍼블릭 디렉토리의 에셋 폴더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크로버입니다. 크로버 명령을 써야만 퍼블릭 디렉토리 에셋을 완전히 다 삭제해버려요. 캐시까지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크린은 뭐냐? 크린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킷 다음에 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한참 동안 몰라가지고 인터넷 검색하고 헤맸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크린 다음에 브레킷을 안 써도 됩니다. 안 쓰면 여기 보시면은 remove old compiled asse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shift나 asset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다시 프리컴파일 되면은 프리컴파일이 계속 쌓여요. 아까 우리 해시값이 있었죠. application 해시값 JS, application 해시값 CSS 돼 있잖아요. 그 해시값이 바뀌면서 계속 누적돼가지고 컴파일된 파일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게 막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된 것들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오래된 것들을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한 번 프리컴파일 상태에서는 임명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얘가 디폴트로 3개까지 디폴트로 잡아놔요. 3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클린 했을 때 없어져요. 그리고 꺽쇠 안에, 브레이킷 안에 숫자를 써주면 숫자 플러스 1개만큼의 컴파일된 스태틱 파일이 남아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지워집니다.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3번을 프리컴파일을 3번을 해봤어요. 자, 해봅시다. 오늘 증명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아니지. 여기. 자, 여기서 트리 해서 퍼블릭 하면 자, 보시면 여기에 JS 하나, CSS 하나 돼 있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컴파일 SS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 P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P를 폰트 사이즈를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레이크 에셋 프리컴파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보면은 2개가 생겼어요. 지금 방금 전에 CSS 파일을 변경했는데 그 전 거 새로 만든 거 2개 생겼어요. 2개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단계에서 한번 해볼게요. 2단계에서 레이크 에셋 클린 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서 변경을 해서 뭐라 할까요? EM 컬러를 블랙.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컴파일을 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몇 개 생겼어요. 지금 하나, 둘, 3개 생겼죠. 지금 클린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아무 반응이 없을 겁니다. 왜? 디폴트로 3개까지 돼 있거든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다시 한 번 더 프리컴파일을 하고 보면은 몇 개 생겼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생겼죠? 자, 이 4개 생긴 상태에서 이번에 클린 해볼게요. 클린을 하면은 하나가 지워집니다. 그죠? 하나가 지워지고 남아있는 거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디폴트로 3개가 디폴트가 사실은 2로 되어 있습니다. 2로 되어 있는 거는 메인을 쓰는 거 말고 2개까지는 남겨둬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클린해서 하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3개 남아있죠? 이 상태에서 클린하면은 하나가 지워지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문법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요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묶어줘야 됩니다. 자, 하나 지워졌죠. 그러면 이제 2개가 남아있겠죠, 실제로는. 자, CSS. 근데 나는 아예 하나만 두겠다 하면은 뭐를 지정하면 될까요? 제로를 해가지고 클린하면 또 지워졌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문구가 태스크가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저거 엑셀시 지금 자바스크립트인지 CSS 안 가리고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랑 CSS 두 개 동시에 바꿨으면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 기준으로 갈까요? 아니면 CSS 기준으로 갈까요? 각각에 대해서. 아, 각각에 대해서. 아까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대로. 얘가 인식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최근 두 개, 그러니까 파일별로. 그렇지, 파일별로. 그러니까 매니페스트 파일 종류별로. JS, 애플리케 JS, 애플리케 CSS. 그렇게 돼. 그게 맞고. 완전히 이해됐죠, 이제. 자, 크로버는 어떻게 되나요? 크로버는 싹 다 지워버리는 거죠. 크로버는 assets 크로버. 다 지웠어. 그래서 퍼블릭 보면 퍼블릭에 asset이라는 디렉토리가 삭제되어 버렸어. 아무것도 없죠? 네. 이렇게 해서 asset에 대해서 다 했고요.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environment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 좀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environment가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찾았어요. 여기 레이즈 소스에 들어가서 도대체 저게 environment가 뭘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define 해가지고 asset에 대한 태스크 네임스페이스 쓰고 여기 뭐 등장합니다. 프리컴파일, clean 나오고요. 이거 보고 확실히 알았어. 그다음 크로버 나오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clean 다음에 인수로 keep이라는 인수 값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dependency가 environment다. environment는 대개 현재 development냐 production이냐 이거에 따라서 clean 되는 대상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environment라는 태스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위에 있죠. 여기에 environment. 아까 이야기했던 그 asset 콜론 environment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거가 뭐냐면 그냥 태스크에서 environment를 뭐 인복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디폴트로 레일즈 환경을 그러니까 아까 러너랑 레이크 태스크 다른 게 러너랑 레일즈 환경을 가지고 하고 그렇지. 레이크는 그게 아니라 그렇지. 근데 이 레이크들은 레이크 에셋 컴파일할 때 레일즈 그렇지. 설정을 가져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저 인바이러먼트를 실행하면 레일즈 환경 설정을 싹 로드해서 저 레이크 안에서 레일즈 쓰듯이 DB도 다 그래서 제가 레이크 테스트 만들 때 항상 이 밑에처럼 써요 항상. 그러면 그럼 설정을 안 해도 그럼 이해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이네. 자, 그러면 알겠어. 잠깐만. 그러면 따로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저기서는 이제 그렇게 놔둔 건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 거 지금 엑셀 할 때 다 레일즈 환경을 로드하는.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지금 environment. 네. environment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만 해가지고 하여튼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나 이거 모른다 이거 지금. 아는 척 할 필요 없어. 자, 이거는 몰라도 크게 지장 없어요.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지금 아까 창호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 디펜던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프리컴파일 태스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environment 태스크를 먼저 수행하라 이 뜻이죠. 그리고 뒤에 clean은 디폴트로 2가 잡혀 있습니다. 2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clean 하면 rs 그에 요 넘겨준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2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2개만 남겨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값이 있으면 그 값만큼만 남겨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를 보고 2라는 값을 제가 그때 알게 됐죠. 이제 소스 보니까 좋네요. 그래서 아규먼트 가져올 때 아규먼트 원래 가져오면 무조건 문자열이잖아요. 근데 뒤에는 이제 숫자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을 때는 문자고 뒤일 때는 숫자 가져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 밑에 2i 다시 쳐주고 그러는데 저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감싸주니까 문자열도 숫자고 숫자도 숫자고. 그렇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뭐냐 타입 캐스팅 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로 때도 한번 더. 그래서 조금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나도 자꾸 이제 소스, 이 레이스, 소스 자꾸 들어가 보게 되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해보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네. 아이고 이게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대충 넘어갈까 그냥 밑에. DB는 그때 한번. DB는 다 한 번 다 했죠. 자 스키마 요거만 스키마. 자 여러분 이 스키마 부분도 조금 여러분 처음에 헷갈릴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 마이그레이션을 지금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면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 해서 작업을 하면요 과정이 일단 액티브 레코드 쪽에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정보가 스트럭처, 스키마가 schema.rb 파일로 만들어져요. 그 만들어주는 명령이 뭐냐면 db schema dump라는 명령이에요. db schema dump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거기서 그 값을 그 구조를 가지고 config schema.rb 파일에다가 rb 파일을 만들어줘요. db schema dump라는 게. 반대로 db schema load라는 것은 그 schema.rb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증명을 해보일게요. 자, 지금 보면 원래 DB에서 덤프는 그 백업 받을 때 쓰는 게 덤프 그러니까요. 또 빼고 스키마를 빼고. 스키마가 백업을 받는다. 자, 보면 여기 데이터 백업. 지금 여기 DB에 보시면 schema.rb가 있습니다. schema.rb 파일이 바로 이제 그 덤프 db schema dump 명령이 이거를 만들어줍니다. schema.rb 파일은 read only 파일입니다. 이건 수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load는 이 파일을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준 게 db schema load입니다. 그 두 개 차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SQL3가 있고요. 스키마가 있는데 이 두 파일을 지워보겠습니다. 요 파일을 스키마로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DB도 없고 스키마도 없어. 자, 이 상태에서 DB 스키마 로드라고 해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스키마도 RB 파일이 없으니까. 없다고 컴플레인 하잖아요. 먼저 DB 마이그레이트를 해서 schema.rb 파일을 만들어주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그레이트 때는 그럼 바로 스키마.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마이그레이트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그러면 여기에 스키마 만들어졌죠. 요것도 만들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요거 없애버릴게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자, 없고 스키마 파일만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스키마를 로드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덤프와 스키마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번 잘못 쳐가지고 응? DB를 이제 스키마 파일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스키마 로드를 한 거야. 맞나? 가지고 원본 DB가 다 다르네. 써버렸어. 로드하면 덮어씌워버렸어. 있는 파일 스키마 RB를 다시 적용하니까 오만에 있던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DB 입장에서 전 로드에서 이 파일을 만들어야지 했는데 설명 안 보고 해서 지금 습관이 약간 계속 그때마다 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스키마 덤프가 있죠. 스키마 로드가 있죠. 시드는 아시죠? 시드는 그때 설명했지만 시드 데이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셋업하고 그다음에 리셋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셋업하고 리셋은 제가 여기 설명했지만 자, 셋업은요 이렇게 조합됩니다. 셋업은 db create 물론 스키마 SQLite에서는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MySQL이나 이런 것들은 RDBS는 DB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 하는 명령과 그 다음에 스키마
파일 리스트 스키마를 불러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명령과 그 다음에 시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명령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리셋은 뭐냐? 리셋은요 똑같이 되는데 먼저 리셋이니까 재설정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지워버리고 똑같이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늘 이까지 하고 차라리 다음에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무리하게 하면 또 이 중요한 것들을 갖다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죠? 그게 낫겠죠. 네. 그래서 짧긴 합니다. 짧게 하기. 혹시 여기까지 한 것 중에 질문 있으면 현재 러너랑 메이크랑 음. 원래대로라면 또가 저도 원래 몰랐는데 박사님이 올린 거 보고 러너가 환경 설정 갖고 가는 거 많이 쓰겠구나 했는데 또 레일즈 팀에서 만든 메이크 태스크 보면 환경 변수 다 모르면서 굳이 그렇지. 태스크로 만들어놔서 이거 두 개를 그래서 러너를 잘 몰랐어 사실 하면서 태스크는 우리가 많이 접했는데 레일즈 팀도 자기 환경 쓰는 거 태스크로 만들어 놓은 근데 어쨌든 크론 잡이나 할 때도 보면은 러너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태스크, 레이스 태스크를 써도 되고 실제 명령집도 써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다 쓸 수 있더라고. 근데 나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러너를 쓸 때와 장점, 러너 쓸 때의 장점. 저도 원어는 그러니까 우리 오퍼에서 만든 그 로직이 적용된 거에 한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나 이런 거 다 재사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러너는 개발 모드에서 아니 자기 그냥 프로젝트에서 자기 로직들이 들어가거든요. 방금 전에 저것처럼 스케줄러 들어가는 작들이라든지 그런 용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기 위한 용도로 그 잡아놓는 그다음에 태스크는 저쪽 태스크나 저쪽들은 아무래도 원래부터 그 시스템 에서 재사용을 위해서 쓰는 형태로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